네, 지금부터 캡스톤 디자인 11주차 영상 촬영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뭐 여러 가지 진행이 됐는데 이제 팀별로 하나씩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일단 뉴 비즈니스 모델링 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뉴 비즈니스 모델링 자바팀의 발표를 맡은 이승환이라고 합니다. 저희 개발 10주차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주차 진행 일정부터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월요일 날에는 저번 주까지 하였던 결과물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고, 화요일 날에는 팀 회의, 그리고 수요일 목요일에는 화요일 날에 진행되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개발을 진행하였습니다. 금요일 날에는 개발 일지 그리고 동영상을 찍는 중에 있습니다. 이번 10주차부터 진행될 내용은 저번 주차까지 분석기에 대한 기능을 설명하고 또 개발을 해보았습니다. 그럼 그 외에 좀 더 디테일한 요소를 추가를 하나씩 해보는 시간을 가졌고, 첫 번째로 보게 될 것은 아이콘을 개발할 예정이 있습니다. 아이콘을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위치에 아이콘 등을 추가해서 사용자들이 좀 더 조작할 때 도움을 주는, 알아보기가 쉽게 할 수 있고, 또 디자인적으로 보기 좋게 해줄 수 있는 아이콘을 추가하는 것을 첫 번째 목표로 삼았고, 두 번째로는 스크롤 줌 기능을 달아보려고 합니다. 테이블이나 텍스트 부분을 컨트롤을 눌렀을 때 마우스 휠을 위아래로 했을 때 글씨 크기가 조절될 수 있는 기능을 넣어서 사용자들이 좀 더 본인이 원하는 글씨 크기를 맞추어서 볼 수 있는 기능을 목표로 삼았고, 세 번째로는 툴바를 만들어서 자주 사용하는 기능, 필요한 기능을 담아서 혹시 조작할 때 도움을 주는, 사용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기능들만 담는 툴바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시게 될 내용은 스크롤 줌인데, 마우스 휠 무브라는 마우스 리스너를 사용하여서 컨트롤 키를 눌렀을 때 이벤트를 넣어 주었습니다. 사이즈를 크고 작게, 물론 컨트롤을 눌렀을 때 작동하게 해놨습니다. 다음으로는 툴바를 만들었습니다. 이 툴바는 지드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서 만든 툴바고, 이 안에는 프로젝트 열기, 저장, 닫기 등이 있고, 분석기와 메시지 패널, 분석기와 메시지 패널은 이후 보시게 될 내용이지만 한번 닫히게 되면 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이 툴바 안에 넣어 주었습니다. 리드와 언두, 글씨를 실행 이전 그리고 이전 실행 그런 기능을 넣어 보았고, 이후에 추가될 기능들이나 또 필요한 기능들이 있으면 이쪽 툴바에도 추가를 해서 사용자들이 좀 더 보기 쉽게 만들 계획이 있습니다. 이번 10주차 개발 시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툴바를 눌렀을 때 탐색기가 나오고, 예제 프로젝트를 누르고 했을 때 다음과 같은 트리에는 아이콘 등이 나오게 만들었고, 이후 내용에 있는 이 부분에도, 이 도킹 부분에도 아이콘 등을 추가해서 좀 더 디자인적으로 보기 좋게 만들었습니다. 컨트롤 키를 눌렀을 때 확대가 되고, 또 내렸을 때, 휠을 내렸을 때 글씨 크기가 작아지게도 만들었고, 잘 작동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아직 수정이 안 되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저장 버튼을 눌렀을 때 저장이 되는 기능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분석기 기능을 하나씩 닫아보면은 킬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버튼 눌러서 하나씩 킬 수 있고 끌 수 있고, 이런 기능을 넣어 보았습니다. 다음 주 일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매주 보는 거지만 각 분석기 기능에 대한 클래스 구조와 이해를 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하고, 두 번째는 회의에서 진행되어서
회의를 진행한 후에 좀더 이외에도 디테일한 부분이 필요한 부분, 디테일하게 있어야 되는 것을 하나씩 추가해보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뉴 비즈니스 모델링의 발표를 맡은 이승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뭐 전반적으로 진행들이 잘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툴바나 이런 것들을 지금 추가를 해서 기능에 맞춰서 지금 조금 더 보강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다양한 기능들 이렇게 지금 넣어놓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쪽에도 제가 아이콘을 좀 붙였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그에 맞춰서 괜찮은 모양의 아이콘들이 지금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거의 뭐 마무리로 가는 중이죠, 그죠? 그리고 이런 디테일한 기능들도 지금 잘 처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한 것들은 저희가 이제 개별적으로 저희가 회의할 때 그때 다시 한번 얘기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유비니스 모델링 팀들은 이제 다가오는 주가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되는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내용도 좀 정리를 할 거고요. 문서 작업도 이제 조금 시작을 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자세한 거는 제가 월요일이나 화요일쯤에 이렇게 좀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나서 저희 좀 마무리도 잘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뉴 비즈니스 모델링 팀에 대해서 봤고요. 두 번째는 휴먼 러닝 하는 팀이 사실은 영상을 하나만 보내면 되는데 영상을 두 개를 보냈네요. 둘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보강주에 대한 영상 먼저 볼게요. 안녕하세요. 캡스톤 디자인 발표자 김상호입니다. 보강으로 인해서 저번 9주차 발표를 나눠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3일인 토요일에 개발을 9주 두 번째 차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었고, 개발 진행 사항으로는 다음 자료의 내용과 같으며 다음 페이지에 이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이번 발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프로그램 개발 중 필요한 기능들의 코드를 구현하고 테스트를 진행하는 과정으로 인한 분리된 소스 코딩 작업으로 인해서 흩어져 있는 소스들을 하나로 병합하고 그 프로그램 테스트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 과정을 마치는 중에 이제 초기 사진을 촬영하는 부분에서 프로세스 오류가 발생하였고, 현재 오류 해결 방안을 수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개발을 진행하면서 사용자에게 제공할 기능들에 대한 개선 사항을 찾고 있고, 이제 수정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보시는 그림은 웹의 메인 페이지를 구현한 코드의 일부를 캡처한 것인데, 간단한 레이아웃 구성과 이미지 불러오는 과정, 창의 크기 변화에 따른 레이아웃 변화 등 이 과정을 마친 상태이고, 이어서 버튼의 이벤트 처리와 이미지 사이즈 조절, 창 크기에 따른 이미지 사이즈 조절이라든가 마지막 단계로 이제 웹페이지 디자인 변화를 이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보강주차 개발 진행은 여기까지이며 발표를 마치고 이제 다음 10주차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계속 이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캡스톤 디자인 발표자 김상호입니다. 10주차 발표에 앞서 보강주차에 진행했던 개발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서 10주차 내용을 발표하겠습니다. 보강주차 첫 번째 내용으로 흩어져 있는 소스들을 하나로 병합하고 프로그램 테스트를 진행하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과정을 마치는 중에 초기 사진을 촬영하는 부분에서 프로세스 오류가 발생하였고, 현재 오류 해결 방안을 찾고자 수정하겠다고 하였고, 이제 10주차에 오류를 해결하고 기능 개선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파일의 권한과 플라스크 내장 리소스 등 오류 문제에 대해서 여러가지 원인과 해결 방안을 찾는 과정에서 저희는 파이 카메라가 인포트가 되자마자 카메라에 리소스가 실행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고, 파이 카메라가 리소스가 한 개만 불러오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코드 아랫단 중에서 파이 카메라를 또 불러왔고 불러온 리소스는 이미 실행 중인 리소스 때문에 대기 상태로 됨으로써 오류가 생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저희는 아랫단에 파이 카메라를 불러오는 코드를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기존의 운영체제에서 욜로를 실행하였으나 플라스크 서버 안에서 자식 프로세스를 생성하여 프로세스를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이게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자식 프로세스가 종료될 때 리턴 값을 받을 수 있어서 이것을 이용해서 사물의 좌표 값을 얻어내기 위해 이 방식으로 이제 코드를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웹페이지 제작을 저번 주차에 이어서 진행하였다는 점 말씀드리겠고, 10주차의 강의 영상을 보시면은 9주차 발표 영상을 통해 저희가 HTML 코드를 보여드렸는데, 해당 코드는 단순히 테스트 용도로 CSS를 분리하지 않은 기본 레이아웃 트리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코드는 이제 웹페이지의 코드 일부 코드인데 HTML 단과 CSS를 분리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해당 그림은 웹페이지 결과물로 아직 수정할 부분이 많아서 진행 중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번 주 개발 진행은 여기까지이며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 팀도 뭐 처음부터 많이 진행되어 있지만 어쨌건 많이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금 몇 가지 오류랑 그거에 대해서 해결하는 방안들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요거는 뭐 그죠, 일반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경우들이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 모듈 때문에 발생한 경우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복잡한 상황은 아니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이제 코드 자체가 워낙 그 양 자체가 많지 않다 보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여기서 오류가 뜨는 게 사실 그게 더 이상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오류들 잘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 다음에 있는 웹페이지 제작이나 이런 부분들도 지금 보면 그냥 단순하게 HTML하고 CSS 나눠서 지금 표시가 된 것 같아요. 근데 크게 제가 얘기할 부분은 없네요. 그죠? 지금 보니까 아마 이 팀은 요 페이지 하나 가지고 지금 표현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사실은 아직도 정확하게 이걸 가지고 뭘 어떻게 해야겠다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이 페이지가 뭘 의미하는 건지를 사실 좀 아직도 명확하지 않거든요. 어쨌건 좀 구체적인 부분이 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거의 기능은 다 되어 가는 것 같으니까, 그거랑,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얘네들을 물건이 바뀌거나 위치가 바뀌거나 아니면 그랬을 때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그러니까 정말 원래 목적으로 했던 게 정말로 어떻게 하는 건지 그거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보면 네, 시간이 지금 다 같이 찍히는 걸 봐서는 같은 사진인 것 같은데, 네, 그리고 그때 보면 욜로가 하는 역할이 있어야 되는데, 걔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지, 그리고 걔가 그걸 디텍트 했다, 뭔가 달라졌다라는 거를 어떤 식으로 할 거고, 어떻게 알려줄 거고, 그 개선될 때 어떻게 처리할 건지, 그런 것들이 좀 제시가 돼야 이게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건 이제 웹사이트까지 오고 연결이 됐으니까 이제 거의 마무리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제가 볼 때 절대로 여기에 이 모습이 다음번 사용할 때 이 모습은 아닐 것 같은데, 도대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되게 정말 궁금합니다. 어쨌건 나중에 저희가 다시 좀 구체적인 모양이 나오면 그때 한번 처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어쨌건 이 팀은 상대적으로 보면 다른 팀들에 비하면
뭐 여러 가지를 쓰고는 있지만 소스의 양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적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조금 의미 있는 부분을 좀 잘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냥 단순히 이걸로 마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조금 더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좀 웹사이트 상의 기능이라도 좀 잘 들어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정말 의미 있게 쓸 수 있도록 뭐 일종의 뭐 앱처럼 쓸 수 있도록 만들든지 뭐 그렇게 해야지. 네, 단순히 쇼잉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자, 어쨌건 뭐 다음번에 좀 더 구체적으로 된 다음에 더 얘기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그 홈페이지 하는 팀 내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캡스톤 10주차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엔 보안과 DB 문제 등으로 인해 로그인 페이지는 잠시 뒤로 미뤄둔 채로 메인 페이지와 게시판 페이지를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먼저 메인 페이지입니다. 메인 페이지는 타임리프 레이아웃을 적용하였습니다. 페이지의 레이아웃을 잡아주는 default.html을 만들어서 컴피그, 메뉴, 부터 순서대로 설계를 하였습니다. 헤더 부분을 담당하는 컴피그 파일에는 현재 부트스트랩, CSS를 참조시켜 두었고 차후에 JS도 추가시켜서 활용할 예정입니다. 제일 상단에 나타날 메뉴의 파일에는 2개의 버튼과 상단 배너 그리고 메뉴바로 사용할 div를 생성해 두었습니다. 컨텐츠가 되는 인덱스 파일은 현재 비어있지만 차후에 메뉴 미리 보기를 추가할 예정입니다. 페이지 최하단에 나타날 푸터 파일엔 현재의 학과 사이트와 마찬가지로 카피라이트 문구를 넣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완성된 메인 페이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게시판 페이지입니다. 게시판 페이지는 저번 주까지 있었던 오류를 수정하고 완성된 화면을 볼 수 있어서 이번 주에는 실행 화면 위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시판 페이지 실행 화면입니다. 게시판 목록에는 글 번호와 제목, 조회수, 작성일을 표시해주고 하단엔 글쓰기 버튼이 존재합니다. 지금 현재는 이 화면이지만 이 화면에 CSS를 적용시켜서 다음과 같은 UI로 제작할 예정입니다. 게시글 작성 페이지는 게시판 목록 페이지에서 글쓰기 버튼을 누를 시 나오는 화면으로 제작될 예정입니다. 위 화면은 게시판 글쓰기 화면으로 심플하게 스타일 시트를 넣을 예정입니다. 이상 저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잘 봤고요. 저희가 지금 이제 11주차 영상을 찍고 있는 중이다 보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이 팀 내용을 보면 어쨌건 뭐 게시판 지금 뭐 일단 메인 페이지가 지금 준비되었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붙는 애들이 여러 가지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미흡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여기 저희 뭐 게시판 페이지들을 이제 한다는데 이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 다 이렇게 한다는 계획이라는 게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최대한 빨리 좀 진행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이게 어쨌건 프로젝트로 진행하는 건데 제가 하고 있는 수업보다도 더 느린 것 같아요. 이게 어쨌건 조금 빨리빨리 좀 화끈한 변화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할 거라 믿고 다음 주 페이지를 좀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뭐 기본 틀은 만들었으니까 이제 잘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팀은 일단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다음은 그 IP 카메라 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저희 조는 기존에 사용하던 IP 카메라 말고 새로운 IP 카메라를 지원받아 IP 카메라 2대를 동시에 스트리밍하는 과정과 IP 카메라의 PTZ 기능을 사용하여 카메라를 상하 좌우로 조정하는 기능을 구현하였습니다. 지지난주 저희 조가
경유 서버를 없애기 위하여 웹 서버 4 크롬을 없앨 계획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오류가 있었던지 딱히 소스 코드를 수정하지 않아도 노드.js와 스프링 부트 간의 직접 통신을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노드.js를 통하여 두 대의 동시 스트리밍도 성공하였습니다. 노드.js의 스트링 값을 하나만 더 추가하여 포트만 다르게 하여 RTSP 스트리밍을 하나 더 병행하였고, 스프링 부트에서는 기존 2분할 화면을 사용하여 아이프레임이 아닌 캔버스를 통하여 두 대의 스트리밍 영상을 동시에 보여줄 수 있는 화면으로 변환하였습니다. 실행 화면은 이렇게 결과값이 나오고요. 실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대의 카메라가 모두 스트리밍을 시작하였고요. 스프링 부트도 정상적으로 구동하였습니다. 여기서 2분할 화면을 선택할 시 이렇게 교수님 사무실에 있는 IP 카메라와 받아온 IP 카메라가 두 개가 동시에 송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둘 다 실시간으로 스트리밍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PTZ 기능입니다. 카메라를 상하좌우로 조정하는 기능인데, 사용 중 IP 카메라는 줌 기능, 자체 줌 기능이 없이 디지털 줌만 존재하였고, 현재 상하좌우 이동만 구현한 상태입니다. 추후에 줌 기능은 웹 자체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 PTZ 기능을 사용하기 위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기존과 다르게 구성하였고, 기존의 ID와 IP URL만 저장되던 것이 아닌 IP, RTSP 포트, HTTP 포트, 그리고 카메라의 접근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구성하여 추가하였습니다. PTZ 테스팅은 크롬에서 제공하는 개발자 툴 중 네트워크 항목을 확인할 수 있는 곳에 들어가서 기존의 카메라에서 기본 제공하는 페이지에서 기능을 수행하였을 때 네트워크에 기록이 남게 되는데, 그 기록을 토대로 분석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구현은 화면을 구분할로 나눈 후 각 화면의 기능을 구현하였고, 이 아래 코드는 구분할로 나눈 코드입니다. 그 각 영역마다 액션을 주었고, 이제 각 부분 클릭 시 카메라는 그 해당 방향으로 계속 회전을 하고 중앙을 클릭해야만 정지하는 기능을 구현하였습니다. 이 부분이 DB에서 타임 리프를 이용하여 값을 갖고 오는 과정이고, 이거는 카메라 두 대의 선택을 위하여 존재하는 프롬프트고, 이제 DB에서 갖고 온 값을 변수에 넣은 후 이제 명령을 해줄 수 있는 HTTP URL로 작성 후 갯방식으로 통신하게 됩니다. 실행 화면을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교수님 사무실에서 의자를 비추고 있던 카메라가 오른쪽 회전 명령을 주면 오른쪽으로 회전한 결과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후 진행 계획은 데이터베이스 변경으로 인한 카메라 등록 기능 페이지의 수정과 웹을 통한 줌 기능을 구현하고, 노드.js와 스프링 부트 연동을 하거나 혹은 스프링 부트로 RTSP를 이동을 해야 추후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계획이어서 변경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실행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RTSP 테스팅 화면입니다. 이 교수님 사무실에 있는 캠에서 오른쪽을 클릭하면 왼쪽을 클릭하면 캠이 왼쪽으로 이동하게 되고, 중앙 버튼을 누르면 정지하게 되고, 구분할 중에서 8개의 부분이 회전 기능이기 때문에
위쪽과 오른쪽으로 동시에 움직이는 기능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딱히 함수의 변환 없이 집에 있는 제 IP 카메라도 이 기능을 구현할 수 있고요. 인터넷 통신 문제이기 때문에 영상 수신이 느리지만 실제 카메라는 바로바로 반응하면서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니까 정말 제 자리가 비춰지네요. 그죠? 여기 어디갔냐? 네. 지금 제 모니터 뒤쪽에 손 배선이랑 뭐 제 의자랑 이게 밤에 찍어서 지금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카메라 앞쪽을 막아버려야겠어요. 그죠? 제가 뭘 하고 있는지 볼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어쨌건 지금 뭐 기본적으로 그 화면 당겨오고 제어하고 이제 웹상에서 이렇게 직접 제어하는 이런 기능까지 지금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계속 봤듯이 얘가 이제 다이렉트하게 되는 경우가 아니라 저기 보시면 이렇게 카메라 정보를 Node.js라고 하는 애가 RTSP라고 하는 리얼타임 스트리밍 정보로 보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웹이 그거를 이제 다시 받아서 처리하는 이런 구조로 지금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어쨌건 지금 저희가 지금 요 팀이 하는 코드를 보면 이렇게 Node.js를 쓰는데 굉장히 심플합니다. 여기 RTSP라고 하는 프로토콜에 대한 데이터를 넘겨줄 때 서버를 여기 있는 모듈만 쓰면 아주 간단하게 해주죠. 그리고 앞쪽에서도 휴먼 러닝 팀도 지금 보면 플라스크였나요? 플라스크들도 굉장히 심플한 코드를 제공하거든요. 물론 뭐 간단한 거는 그런 걸로 이제 해주면 되지만 실제로 나중에 조금 복잡한 구조가 되거나 그럴 때는 또 특정 프레임워크를 써야 될 때도 있습니다. 스프링 같은 프레임워크를 써서 이렇게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스프링도 이런 기능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요거를 좀 스프링 쪽으로 가지고 왔으면 하는 상황인 거고요.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될지 이제 추후에 조금 더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의 카메라를 붙여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서비스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고요. 실제로 보면 다른 애들은 굉장히 심플하게 그냥 자바스크립트나 이런 것만 가지고도 가능한데 이런 스트리밍 서비스는 워낙 호화가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애들 나중에 띄워놓은 다음에 이렇게 1대1로 밀어버리거든요. 이렇게 얘를 이렇게 타면 여기에 부하가 너무 많이 걸리니까 이렇게 밀어버리면서 처리하는 그런 구조로 이제 만들어내요. 그리고 의외로 HTML5가 여기서 제공하는 스트리밍 서비스 이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팀은 그런 것들 위주로 지금 구현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도 이제 뭐 거의 다 구현해 가는 것 같습니다. 카메라 지금 2대 연결해서 지금 되고 뭐 N개가 되더라도 이제 가능하겠죠, 그죠? 그래서 제어까지 지금 성공한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RPA 팀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창업팀의 백상현입니다. 9-1주차와 10주차 RPA팀 발표드리겠습니다. 먼저 9-1주차 목표
그리고 진행 상황을 발표하겠습니다. 9-1주차의 목표로는 문서 자동화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엑셀과 워드 그리고 메모장에 관련된 함수들을 추가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메모장을 읽어서 엑셀 파일로 저장을 하는 그런 스크립트입니다. 먼저 메모장을 읽고 슬래시로 한 칸 한 칸 구분을 짓게 해서 엑셀 파일로 저장하는 함수입니다. 이 스크립트는 엑셀 파일을 읽고 값을 불러오거나 값을 지정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그 행을 찾는 그런 함수들을 모은 스크립트입니다. 먼저 오리지널이라는 엑셀 파일을 열고 B2부터 E2까지의 값을 가져온다고 지정을 해놓고 돌리면 이제 B2부터 E2까지의 값을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줄은 이제 값을 지정하는 건데요. E2에 있는 값을 3500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이제 E2가 원래 3000이었는데 3500이 됩니다. 이 find now는 그 줄번호 또는 텍스트를 입력을 해서 이제 그에 해당하는 줄을 가져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네 번째 줄에 해당하는 3 음료수 그 줄과 그리고 오리온이 들어간 이제 두 번째, 네 번째 줄을 가져오게 돼서 오른쪽에 있는 엑셀 화면처럼 보이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스크립트는 엑셀 파일을 읽어서 줄을 지우거나 속성 줄을 지우거나 셀을 이동하는 그런 스크립트입니다. 딜리트라로 이제 라우 넘버에 2를 지정해주고 딜리트 칼럼에 컬럼 값을 3으로 지정해주고 다음 무브 셀에 다음과 같이 값을 지정을 해준 다음에 이제 실행을 하게 되면 기존 파일의 화면입니다. 그리고 실행한 후의 화면은 이제 다음과 같이 변경이 됩니다. 스크립트 순서대로 먼저 두 번째 줄에 있는 줄을 완전히 지우고 다음 세 번째 C에 있는 그 속성에 있는 줄을 전부 지우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B2부터 E3에 있는 값을 이동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스크립트는 아까까지는 이제 엑셀에 관련된 스크립트였지만 이 스크립트는 MS 워드에 관련된 스크립트입니다. 아직 정말 간단한 기능밖에 구현을 못해서 새로운 문서에 자기가 지정한 스타일로 입력을 하는 스크립트를 구현을 했습니다. 먼저 RPA 창업팀이라는 헤드 제목을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미리 스타일을 지정해 놓은 워드 파일을 불러와서 그 스타일대로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 내용을 입력하게 되는데요. 서클이라는 스타일로 창업팀 멤버를 입력하고 체크라는 스타일로 이제 이름들을 입력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미리 지정해 놓은 스타일들은 빨간색 네모로 쳐져 있는 건데요. 제목 3이라는 게 이제 저희 제목의 속성이고 서클과 체크는 각각 보이시는 동그라미 표시와 체크 표시입니다.
스크립트를 실행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문서가 작성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9-1주차 발표는 마치겠고요. 바로 10주차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네, 10주차 발표로는 10주차 목표와 진행 상황을 발표하겠습니다. 원래 이번 주에는 크롤링과 이제 이미지의 선택에 대한 마우스 이벤트에 대한 기능을 좀 더 보완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잘 진행되지 않아서 지금 보이는 팝업 창 닫기, 브라우저 닫기, 그리고 페이지 스크린샷, 이미지 다운로드, 이제 이미지로 클릭이라는 기능을 구현하게 됐습니다. 먼저 팝업 창 닫기와 브라우저 닫기입니다. 브라우저를 띄운 다음 저희 사이버.이나티씨에 접속을 하는 스크립트를 만들고 그 밑에 팝업 창을 닫게 하는 스크립트와 그 밑에는 브라우저를 닫게 하는 그런 함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실행을 하게 되면 저희 학교 홈페이지가 뜨고 원래는 팝업 창이 뜨는데 바로 팝업 창을 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브라우저 닫기가 진행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배경 화면은 그냥 닫혀졌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예시일 뿐입니다. 그리고 페이지 스크린샷은 이제 페이지 스크린샷이라는 함수를 저희가 구현을 했는데요. 여기서 런을 하게 되면 먼저 미리 지정해놨던 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스크린샷을 찍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 뜹니다. 그렇게 해서 파일 이름을 지정해서 저장을 하게 되면 이제 보이는 것처럼 그 페이지를 스크린샷 찍어서 저장한 그림 파일이 보이게 됩니다. 이미지 다운로드 기능입니다. 이미지 다운로드 기능에서는 이제 개발자 도구를 실행을 시켜서 이제 이미지를 클릭해 보시면 이미지에 대한 소스의 값이 있습니다. 그 소스의 값을 복사를 해서 이제 변수의 값으로 입력을 하게 되면 이미지를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 뜨면서 저장을 하게 되면 아까 저장했던 그런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로 클릭하는 것은 이제 해당 미리 저장돼 있던 이미지를 불러와서 그 이미지와 같은 이미지를 찾고 그 위치를 클릭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지 클릭을 추가하게 되면 열기창이 뜨게 되는데 이제 열기창에서 이미지를 지정을 하고 열기를 누르면 다음과 같이 변수 값에 이미지의 경로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측 하단에 보이시는 이제 이미지 미리 보기 칸에 그 이미지가 뜨게 되는데 지금 저희 인하공전 마크가 깨진 것처럼 보이는 거는 아까 저장했던 그 이미지를 사용했는데 그 이미지가 크기가 너무 작아서 확대를 하게 돼서 이제 깨진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대로 실행을 하게 되면 아까 그 검색창에서 이제 저희 인하공전 마크를 누르게 되면 인하공전 홈페이지가 아니라 인하공전 블로그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화면은 그 블로그의 화면을 캡처한 화면입니다. 네, PPT 발표를 마치겠고 실제 화면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현재까지 진행된 저희의 이제 기본 GUI 화면입니다. 아까 이미지 링크를 삽입할 때 보셨던 그 열기창은 여기 변수 값에 파일 네임이라는 변수가 들어가 있으면 자동으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미지 클릭을 이제 추가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열기창이 띄워지고 그 열기창에서 이런 식으로 파일을 지정하게 되면 그 파일의 링크와 그리고 이미지 미리 보기란에 그 이미지가 보이게 됩니다.
저희가 미리 만들어 놨던 스크립트를 한번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네이버 웹툰에 접속하는 스크립트인데요. 이제 오픈 브라우저로 브라우저를 열고 이미지를 클릭한 다음 이제 클래스 네임에 해당하는 버튼을 클릭하고 이미지를 클릭하는 것인데, 이제 URL로는 네이버를 선택을 했고요. 이미지로는 이제 웹툰이라는 글씨가 들어간 이제 자그마한 이미지와 마음의 소리의 그 이미지 아이콘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행을 하게 되면 웹툰에 들어가서 마음의 소리 이미지를 클릭해서 이제 이미지를 보고 위치를 판단을 해서 클릭하는 그런 스크립트를 실행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엑셀 기능에 관련된 스크립트를 보여드리자면, 아까 PPT에서 보셨던 그 밸류 값을 바꾸는 그런 스크립트입니다. 이제 아까 보셨던 것처럼 e2의 값을 바꾼다든지 find row로 이제 값을 찾는다든지 하는 그런 스크립트입니다. 이제 그리고 저희가 파일 네임에 이제 엑셀 파일을 밸류로 입력을 하게 되면 엑셀 미리 보기에서 엑셀의 값을 미리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set value에서 e2를 3000으로 바꾸게 되는데, 이제 e2가 지금 현재는 3500입니다. 이제 여기서 실행을 하게 되면 이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 나오는데요. 이 다른 이름으로 저장으로 나오는 것은 이 find row 때문인데, 이제 여기서 자기가 원하는 값을 지정해서 그 행을 찾고 그 행들만 따로 저장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value.excel이라는 파일로 저장을 하게 되면 완료되었습니다 라는 메시지와 함께 getValue에 해당했던 값을 메모장으로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setValue를 하고 그 다음 findRow로 자기가 원하는 값을 찾아서 이제 저장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스크립트가 완료가 되는데요. 제가 아까 확장자를 엑셀로 입력을 했는데 이제 잘못 입력한 경우를 보여드린 겁니다. 이렇게 잘못 입력을 해도 뒤에 자동적으로 이제 메모장 파일이면 txt 그리고 엑셀 파일이면 엑셀이라는 이제 확장자가 붙게 됩니다. 그래서 getValue로 아까 지정을 했던 값들을 가져온 걸 확인을 할 수 있고, findRow로 이제 자기가 지정을 했던 그 줄의 값과 오리온이 들어간 그런 값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3000이라는 값은 아까 find row를 실행하기 전에 set value로 3500을 3000으로 바꿨기 때문에 이러한 값이 가져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번 주 발표를 마치겠고요. 다음 주에는 검색창 기능과 이제 크롤링 기능을 조금 더 강화하고, 이제 마우스의 위치로 좌표값을 미리 지정을 해서 그 좌표값을 입력받으면 그 위치에 있는 마우스를 그 위치로 이동을 해서 클릭을 한다거나 하는 이제 그런 기능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 많이 진행이 된 것 같아요. 그죠? 기능도 많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점점 쓸만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뭐, 여러 개를 지금 처리한 것 같네요.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엑셀, 뭐, 워드, 뭐,
텍스트 이런 것들 지금 다룰 수 있고 웹브라우저 다룰 수 있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전에 계획했던 대로 이제 기능들이 이제 되는 대로 필요한 대로 이제 추가해 가면서 확장을 해 가면서 이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아까 전에 봤는데 뭐 그런 미리 보기 기능 같은 경우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나중에 사실 좀 문제가 될 만한 게 이게 조금 더 직관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은 사실은 요거를 쓰는 사람들은 이게 뭔지를 잘 알지만 이런 기능을 한 번도 안 해보거나 아니면 뭐 RPA를 한 번도 안 써본 사람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사용자 편리성이 좀 있도록 그렇게 정리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기능들이 어쨌건 하나씩 차곡차곡 되어 가고 있으니까 좋네요. 그죠? 네, 어쨌건 이제 규모가 좀 커진 것 같은데 마지막까지 좀 잘 정리하시고 기능들도 잘 넣으시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조금 더 의미 있는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가 많았고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요번 여러분이 그동안 진행해온 9-1주차, 10주차 내용 확인하면서 이제 저희 캡스톤 디자인 11주차에 대한 영상은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요한 부분들은 이제 제가 개별적으로 각 팀들과 연락을 해가지고 이렇게 좀 더 세세하게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왜냐면 이게 지금 다 같이 공통적으로 보는 영상이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뭔가를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다른 팀들은 이만큼 진행했구나, 이 정도 규모로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이제 서로 알고 있으라고, 서로 보라고, 그리고 참고하라고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이번 주 캡스톤 영상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